예, 이거는 그 경기고동에 축소판인 스몰스케일 모형입니다. 현재 그 밑에서 이 연기를 발생시키면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32개의 32개의 개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배연을 위한 팬이, 작은 팬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 아니, 그렇게 그냥 마지막에 초기화 시켜버려. 다 닫히는 걸로 그냥. 그래서 이제 편의상 현재 저희는 이제 1번 방, 2번 방, 3번 방 이런 식으로 건물을 붙여놓고요. 그 바닥에 개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방별로 옆으로 또 개폐형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키면 이제 현재는 열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 밑에 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계단실을 차단했고요. 그다음 1번 방의 바닥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이 문을 1, 2, 3, 4로 할 수는 없어가지고 순서도대로 이제 바닥 먼저, 그다음 옆에 문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요. 대충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연기를 피워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대강 하는 쪽에서 연기를 절대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관 교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하신 것 같은데요. 일정상 빨리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소방서에서 계신 이정동 소방관님께서요, 화재 현장의 시상과 연기고동에 의한 소방활동 저해 요인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군포소방서 소방인적과장 이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 발표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화재 현장의 실상과 연기고동에 의한 소방활동 저해 요인 이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관 생활이 우리 지금 33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현장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연기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영상과 그리고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소방기술사를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능적 평가 단장을 7년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방 업무하고 살짝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연기와의 애로사항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 종합분야로 화재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동영상을 시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죠. 일단 고양 종합분야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7층으로 구른 지하 1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연기와 유폭가스가 삽시간에 지상 2층까지 번지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있던 터미널 직원들 7명이 연기에 뒤지고 숨졌고 6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김치를 치즈가 없는데 그걸 보고 이제 48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상자들은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 원인은 지하에서 용접 작업에 의해서 용접 작업을 하는데 스티로폼으로 플리치 패널 스티로폼으로 해서 옮겨 붙어서 우레탄으로 해서 화장실의 필터를 통해서 연기 상층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 층에서는 사망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화재로 사망한 게 아니라 연기로 사망하고 4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연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사한 사례가 이천에 있는 냉동 창고가 그때는 7명 죽은 40명 죽은 데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7명 죽은 데 똑같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스티로폼에 목에 붙어서
이제 화재 매연이 이제 이렇게 많았습니다. 아까 이제 매진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복합 패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써지는데 가장 최종 마감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감재를 불연 재료이면 됩니다. 실내 그리고 최근에 법학부에서 실외 같은 경우도 불연 재료이면 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우리나라 현재 불연 재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알루미늄 열에서 금방 녹아서 그 안에 있는 심재가 바로 타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조금 전에는 5월 26일인데 이틀 후에 범하는 임원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실은 11월이나 시기가 맞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지만 한철기를 잡는 데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기가 워낙 크면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연기를 많이 이 벽 자재도 드라이비트 구성 그런 부분은 언론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와서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노유자 시설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5층 이하만 층을 이렇게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병원 포함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피를 하려면은 상하층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지상층으로 대피하는 게. 그런데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휠체어 있거나 아니면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수직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요양병원의 일부를 30%든지 40%든지 해서 잘라서 방화구역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불나면은 그 반대쪽으로 수평 피난이 되지 않을까. 외부로 스탠드나 이게 발코니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부 화재는 영상을 준비해놨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원래 오피스텔 허가를 받아서 불법 증축인데 가연성 칸막이로 더 되게 많이 잘랐던데 그래서 그 안에 칸막이가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서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성남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0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이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면 제가 성남 소방서 근무할 때 구조대장으로서 20시 50분이잖아요. 제가 그날 당직 책임관으로서 책임자였습니다. 구조대장이면서 이런 부분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릴까 하고 근데 이 위치는 이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이 7명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선풍기의 그 전선 단락으로 추정되는데 영상 보시고 나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 경기도 성남시의 지하 6구역 아마존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주로 50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관이 연기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7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육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주점의 1번방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이상불을 찾지 못한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내 환풍기는 오히려 유독가스를 역방과 사망자들이 어젯밤 8시 50분 그 영상 그 도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멈춘 데 있잖아요. 이게 의자가 이게 둘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타진 않았어요. 실제 그 장소에서 7명 중에 8명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출동해서 주 출입문이 있고 부 출입문이 있는데 화장실을 통해서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 출입문 쪽은 화염이 너무나 크게 있는 불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화장실 쪽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서 내부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공격기를 달고 들어갔는데 복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뜨거운 게
연기는 앞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열기 위해서 기어서 들어가고 저희 직원하고 방수 호스를 기어 들어가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어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막 재벌의 직원이 보니까 제가 비상구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방으로 제가 혹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패닉 현상이 들어요. 그 직원 안 했으면 저도 거기서 순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겨우 살아 나왔는데 나중에 불을 다 끄고 나서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데서 꺾어서 1m 부분에 출입문이 아까 그 문에 출입문이 있었던 거예요. 출입문. 그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들어갔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앞에 문 앞에서 이제 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초기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그 화재 현장은 직선거리로는 한 800m도 채 안 돼요. 성남소방서 언덕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출동해서 언덕 딱 올라가니까 이미 최성기가 했어요. 하얀 연기, 처음에 까만 연기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얀 연기 올라오면 최성기 지나간다는 상태거든요. 하얀 연기가 보였어요. 까만 연기 아주 위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신고가 처음에 늦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화재 사고 이후에 이제 법이 좀 개선된 것이 이 중공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법제화해서 실시하게 되고 그 내장재를 좀 강화했습니다. 구조의 난이성. 근데 내부에는 아까 그 시트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냥 가연제 수로 스폰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규정도 최종 마감재에 대한 난이성만 우리가 알아보지 시트 안에 있는 스폰지에 대한 성능은 우리가 지금 거기서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화재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검은 연기, 유독성 가스가 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화재와 관련된 연기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이 화재 사망자 중에 많은 그 논문들을 보면은 60% 이상이 연기를 질식사하고 20% 정도가 소사한다고 발표가 되는데 현재 실제로는 80% 내지 90%가 연기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0% 이내인 그런 소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방화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스에서 폭발을 했다든지 그럴 때 연기 마시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는 거의가 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감지기보다 연기 감지기가 유명하지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아파트에 우리가 취침 가능한 공간은 연기 감지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구역 경보형 감지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는 사람에 대한 화재 발생 시에 빨리 깨워서 대피하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오피스텔 변형된 그 구조란 말이에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수련원의 숙소, 요양시설 그런 데는 취침할 때 누가 깨워줘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전부 다 모든 그게 포함해서 모든 취침 가능성 있는 공간은 연기가 지금 다 해야 되잖아.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포함입니다. 유럽 가보니까 제가 이제 소방관이 그게 눈에 띄잖아요. 연기 감지기가 있는 거예요, 숙소에. 담배 피우면 이게 울리지 않나? 바로 이제 소방서들이 이게 바로 간답니다. 그래서 출동도 하고 아니면 물건들을 물고 그렇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담배가 이제 연관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뭐도 끓여 먹기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값을 2배로 올린데도 거의 다시 회복됐답니다. 처음에 연초에만 담배가 이제 쭉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는 안전에 대한 연기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문화적 습관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겠다.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연기 감지기 다 있는데요. 물리니까 안 피우는 겁니다. 이게 점점 개선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화학제품의 설대라든지 뭐 연기 이동 속도
또 우리 말씀드리면 수평 방향은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직 방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때 수평 이동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계단을 통해서 피난 안전공간이라는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수직 피난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으로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수평에 대한 어떤 부의 재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직으로 하는 아까 말씀하신 스팬들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또 그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 발코니는 사실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이거든요. 근데 개인 공간처럼 확장해서 다 써버린다고. 그것도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소물질 결과 독성 가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해봤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라든지 시아나수소 등이 있고, 우레탄폼은 일산화탄소, 그리고 시아나수소, 그리고 스티로폼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런데 우레탄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열 온도가 100도씨이고 스티로폼은 내열 온도가 70도씨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스티로폼이 쉽게 연소가 확대가 되고 그런 일산화탄소가 또 매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레탄폼이 난연성을 인정받는다고 하지만은 대신에 시아나수소 같은 그런 독성 가스가 발생할 때 또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시아나수소는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은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사람을 얼마큼 우리가 이 독성 가스를 넣으면 사람이 죽는데 실험한 것이 시아나수소. 그 정도로 위험한 가스입니다.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산화탄소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상은 색도 없고 맛도 없고 자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공간에도 일산화탄소가 있을 수 있어요. 가스에 중독돼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일산화탄소는 보통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는데 산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200배의 강력한 혐오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은 초기에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 구역질, 혼수, 호흡, 마비하다가 사망이 이르는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일산화탄소 그냥 공급기 쓰면 되지 않겠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공기호흡기를 쓰는 시기가 연기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 느끼면서 괜히 구역질도 나고 그런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됩니다. 연기는 남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독성 가스가. 일산화탄소 농소별 증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 안 드리고 마지막에 이게 지금 12,800ppm이거든요. ppm을 계산하면.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보니까 노래방에서 한 칸 화재를 발생했을 때 연기가 나는데 그 실이 아니라 그 옆에 실에서 나는 것이 10,000ppm 정도에서 한 6, 7분 만에 10,000ppm은 한 5분 만에 그 정도의 수치에 도달합니다. 왜? 화재 발생한 그 실은 불에 의해서 오히려 일산화탄소가 적어요. 미연소 가스이기 때문에 역시 더 이렇게 위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험한 연기 제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축적인 그 예방책에서 먼저 보면은 건축물의 구조가 규모가 클 때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기가 배출이 안 됩니다. 창문이 있어야 배출이 되는데 노창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초고층일수록 연도 효과에 의해서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장재가 불연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왜 마무리 그런 표면만 아니라 심부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기현성이 있으면 부족했다. 실제 그 건물의 내장재 같은 경우는 마감재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연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안에 있는 단열을 해서 아파트 포함입니다. 일반 스티로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성능이적 평가할 때 경기도 내에서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최소한 난연성을 좀 해달라 했더니 난연제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한 거지. 절충을 한 것이 그럼 전기 콘센트에 있는 부위에 여기 스파크에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주위 부분만이라도 난연제로 해서 충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는 이제 화재 발생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대응 수단으로서는 뭐 제어 설비와 배원 설비 잘 됐으면 좋고 사실은 액티브 시스템은 미치 못할 거예요. 건물 자체가 구조가 안전해야지. 복도라든지 피난 계단, 피난구까지의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안전이 돼야지. 소방 시설도 있고 건축을 패스 시스템을 소홀히 해서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감지기가 많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법으로 영감지기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영감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 일반적으로 사람 거주 많이 하고 일반 거실에 열감지기를 많이 합니다. 오작동이니까. 근데 담배를 피우든지 수리에 의해서 영감지기가 수시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영감지기 일으키고 만약에 그게 뭐 잘못됐다면 바꾸면 됩니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실에 대한 품질도 훨씬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방공무원이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 생명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호흡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관용으로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는 45분용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공기호흡기가 30분용, 45분용, 60분용인데 옛날에는 30분용이 있었는데 현재 45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왜 60분짜리를 등록을 하지 않냐 했더니 소방관이 현장에 작업을 하려면 이 무게 때문에 그냥 공기호흡기만 하게 되면은 9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0바를 충전하면은 공기 무게가 2kg, 그리고 보조호흡기라든지 기타 장비를 착용하면은 12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압 경보는 300에서 55바까지 활동을 하다가 저압 경보가 55바면은 그 뒤로 몇 분 정도 활동하는지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방관님 계시나요? 55가 되면은 약 10분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이라든지 지하 심층 같은 경우는 배를 울리고 나서 10분 이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순직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경보는 55바부터 10바까지 이렇게 계속 울리게 되면 10바에서는 1분 정도 더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울렸을 때는 서둘러서 나와야 됩니다. 공기호흡기 사용량은 보통 한 사람 호흡을 할 때 들숨날숨에서 500cc에서 1분에 80회 우리가 하는 걸로 기준해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2,040리터 정도 되거든요, 300바가. 근데 사람이 피곤하다든지 하면 호흡이 좀 가빠지고 특히 전날 술을 먹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상태로 출근하면 호흡이 더 가빠집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치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운전 안 해도 아침에 우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압기를 착용하면 암체가 있고 암면으로 호흡하는 그런 체가 있고 좌우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금방 그 시야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9층, 10층 굉장히 사용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기호흡기를 내면은
연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또 모자를 저기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보험으로. 그래서 위에 뭐가 걸리는지, 아래 발에 뭐가 걸리는지를 위 아래 보고 좌우에 뭐가 걸리는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두들거리면서 잘못하다 빠져서 이렇게 떨어져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할 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그런 도스마스, 보이지 않는 일산화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2교대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그 근무가 굉장히 필요를 누적시키는데 다르게 새벽에 사람보다 일찍 깨는 이유를 아시죠? 알람이 울려서 깨는 게 아니라 달개 눈꺼풀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동터오르면 그 환한 빛을 닭이 제일 빨리 느껴서 아 내가 일어날 시간이구나.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낮에 잡니다. 근데 훤해요. 물론 나한테 할 수 있겠죠. 안대를 못하는 게 귀에 찻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그래서 밤에 자는 것보다 밖에 밤 1시간보다 밖에 4-5시간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는 출동할 때부터 화재 현장 들어가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소방관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불을 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사명감을 가졌는데 현장에 도착하면 어디 불 꺼달라 안에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의무감에 제복 입은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경험만.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홍제동에서도 순직한 게 누가 들어가 있다, 사람 있다. 그런 의무감에 주의 이해기에서 의무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순직합니다. 내 판단에서 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개인 활동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여기 기자분들 오시고 그런데 현장에 화재 진압이라든지 하게 되면 사실 불편한 게 기자의 카메라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렇게 자료가 나면 참 좋은데 똑같은 라면만 먹는 사진이라도 힘들게 고생해서 하다가 좀 쉬어서 그렇게 끓음 속에서 라면을 먹고 참 안타깝다,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화재 진압하고 있는데 얘는 배불리 라면 먹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정적 라면. 언론이 두려운데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기자예요. 다 찍고 있어요. 다. 그런 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기 위해서 더 많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데 그런 말에서 누구는 또 관계자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이천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사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 착고 여러 번 화제됐을 텐데 관계자 사장 한 분이 우리 소방차를 우리 지금 건물로 화재가 이제 불이 붙으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내라. 근데 지하에서 저희가 이미 진입해서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를 불러서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방차가 이렇게 와서 이쪽 건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리하고 있다. 현재 지하에서 보고 있고 더 적정한 곳에 지금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 건물로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음료수 빵 막 사왔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정말 화재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불이 넘어갔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그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 180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무서운 화재 소방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소방문의 사고 현황을 보고 국회에 제출된 그런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순직이 33명인데 자살 30명.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살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위에서 일산탄소에 중독되고 그 끔찍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PTSD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군포소방서에 제가 이제 130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현재 PTSD로, 한 사람은 휴직 상태, 한 사람은 병가, 한 사람은 병가됐다가 일단 경제 먹고 살려야 되니까 통원 치료하다가 또 병가냈다가 다시 와서 또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소방관장이기 때문에 뭔가 복지 차원에서 좀 잘해주겠다 싶어서 과거에 그 친구들이 하나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PTSD 안산에서 받고 이제 전출해 온 지거든요. 그래서 공상 처리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거부가 됐어요. 관련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 그런 끔찍한 그런 화면이라든지 현장에서 봤을 때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보상 처리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완성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있다면 과도하면 자살로 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면담을 수시로 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힘 다 길러내야 돼. 스트레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들을 많이 낮추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순직 소방관이 조금 있었는데 관련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농구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물길에 건지면서 함께했던 신입 소방관 2명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장훈영입니다. 2층 공장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삭기가 건물 잔해를 씌우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부산동의 한 문구류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어서 큰 불을 잡는 데만 3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정말 타갖고 채공장도 붙고 오리공장도 붙고 내가 옥상 올라가서 찾아보고 다 그랬는데 너무 크게 났어요. 진화 과정에서 건물 잔해에 깔려 실종된 43살 김형성 소방관이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구장보다 넓은 공장 건물 가장 안쪽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20년 베테랑인 김 소방장은 갓 한 달 전 초임 소방관 2명과 함께 들어갔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후배를 먼저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나오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희생종 씨의 우리 동료가 해도 이렇게 좀 베풀어지는 짠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사진을 몇 가지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 속에서도 샌드위치 편 사진입니다. 서울 사진인데 멋지게 훈련을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꽃입니다. 개나리의 그 꽃말은 희망이라고 하거든요. 노량선 수건이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 땅에 화재를 비롯해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발생했다면은 아깝게 그 목숨이 잃은 일이 없고 특히 소방분들이 순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